이상우 기자와 함께 최근 나온 언론 보도 하나. 자,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전해철 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양기대 전 의원까지 나서서 야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당원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자세히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선비주의 기사였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내란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듯이 조선일보, 조선비주에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좀 키우고 있거든요. 자, 정확한 워딩을 보면 삼철의 하나인 전해철이가 민주당이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치고 나온 거예요. 자,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당내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구나 당원 중심 정당으로 완전히 면모가 갖춰져 있고 네. 지금 당원이 50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만 네. 해도 125만 명이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125만 명이 합의해서 이제 대선 후보를 선정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각 당의 후보들이 국민의 이제 판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그냥 그 지금 뭐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그 제 야당이 각 한 명씩 후보를 뽑아서 여기서 경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 그렇죠. 이 경선 후보를 뽑는 거지. 국민들이 이제 바로 뽑아버리는 걸로 그렇죠. 가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네네. 그럼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당 대표 또는 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를 뽑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당원 또 반영 비율이 몇 퍼센트, 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이제 섞어서 보통 5대5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완전 국민 경선, 국민들이 뽑도록 하자라고 하면 특히 민주당 같이 이제 500만 명, 여기서 500만 명은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그렇죠. 현재 당비를 내고 있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 125만에서 한 250만. 네네. 그러면 250만 명이 실제로 이제 진성 당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자. 아니 너희들도 국민 참여 경선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게 당원들이 그 당비를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로 예. 됩니다만 당비를 내고 구태여 권리당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내 손으로 내 후보를 뽑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민주주의 절차의 가장 최고가 그건데 그 권한을 사실상 뺏기는 거죠. 네. 그러면 동의할 그 권리당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야당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른바 반명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국민의 역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50% 정도의 이제 엄청난 지지율을 전 국민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50% 외에 40여 퍼센트, 50% 가까운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역선택하고 들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국난 극복의 위기에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출해도 이 내란 세력의 아주 악랄한 저항을 적어도 꺾어낼 수 있을까 여부, 우리가 얼마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전열을 완전 붕괴시키는 대단히 이거는 음모적이고 악의적인 정치적인 공작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눠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뭐 당장 이제 탄핵이 결정되면은 60일 내내 대선을 치러야 하고 경선은 뭐 빠르면 3주, 늦어도 4주 안에 다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 참여의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고 하면 이제 당원들이 배제됐을 때 자,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시점에 대한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해철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동연의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지난 가을에 임명이 돼서
노골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정을 하나의 그 과거 친문 인사들로 채워서 친문의 전략적인 교두보로 이렇게 자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전해철이 총대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반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와중에 당 대표는 어떻게 하면 내란 세력과 마지막까지 지금 가장 어려운 싸움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용이냐 여부를 놓고. 네. 근데 그 와중에 등 뒤에서 칼을 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점상에는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 뭐 김동연 같은 경우에 뭐 내각제 하자는 둥 뭐 계속 흔드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안 먹히다가 지금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딱 발탁해서 퍼진 이유는 이 전해철이 조국혁신당의 이 프라이머리 논의를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해서 사실상 제안을 함으로써 커진 거거든요, 기사가. 네. 근데 들어보면 조국혁신당의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결이. 자, 각이 이제 완전히 좀 다르던데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이따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최소한 이제 당심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회의원 같으면 전해철은 현직 민주당원이에요. 당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당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 그런데 당원을 배제하고 아예 전국민 참여의 오픈 프라이머리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당원들이 그러면 이제 수용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헐뜯는 과거 이 수박 정치인들의 공통적 특성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결국은 참여 당원들이 만들어낸 구심점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민주당 정치인이고 당원이면서 이 민주당 당원들의 시스템에 의한 당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배반적인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당원이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당권을 다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이제 군소 후보들이 고만고만할 때 국민적 관심 속에서 뭔가 컨벤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쓰는 선거 방법인데 지금은 사실 50% 이상 그리고 야권에 누구랑 붙어도 월등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내부적으로 단합된 내란 세력 척결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몰아줄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데 반명 전선을 구축해버리면 사실상 그런 동력이 대단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단히 와해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에너지 자체가.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해왔던 이재명 죽이기. 이제 친문 중에서 일부가 그렇죠. 예. 검찰과 내통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기도 했습니다만 검찰과 내통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과거 일부 민주당 의원들, 수박 의원들의 의도가 여전히 지금 전해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투영된 거 아닌가. 자, 그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투표 방식이 이것이 더 좋다, 덜 좋다의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당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단과 편견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나는 반명정선에서 이재명 끝까지 공격을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붙어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되게 무서운 예. 맞습니다. 되게 무서운 발언이에요. 저 네. 내란 세력 척결되든 안 되든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라는 거 세계로교회 뭐 소년보나 전반스 목사의 주장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쨌든 이상훈 기자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통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020년도에요. 네. 당원이 89만 6천 명이었고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512만 9천 명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2024년도 통계는 아직까지 이제 잡히진 않은데 512만 9천 명이고 그리고 지난 한 3, 4년 동안 423만 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후에 민주당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500만 명이 되었고 125만 명의 권리당원 6개월 이상 강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전대 투표권이 없지만 권리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한 250만 명 되고요. 그리고 일반 당원들까지 이제 포함하면 5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수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원이 20만, 30만, 50만밖에 안 되면 흥행이 안 되니까 국민들 끌어모아 가지고 한번 하자. 그래서 일일 당원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여기는 당비를 이미 납부하는 당원들이 250만 명 그리고 실제로 한 번 이상 내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이 있는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 좋다. 이거 한번 논쟁적으로 다뤄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딱 무시당하는 그소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자, 일단 그 오늘 이게 워낙 조선 등에서 기사로 분탕질을 쳐가지고 예. 민주당 쪽에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랑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이거 키워줄 수 있다 기사를 예. 그런 취지로 답하시는 분들이 제법 됐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이 와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나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된 민주당의 당권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고 더구나 역선택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개혁 동력을 그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결국 의도라면 이거는 사전에 정확하게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제가 형성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양분된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비주가 받았기 때문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자 이재명 공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겠다. 왜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 먹힐 수 있겠다. 이재명 자 그래서 좁은 데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이제 몰기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를 전해철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네. 지금 이게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저쪽 기득권 매체, 수구 매체에서는 공격하기 되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조국혁신당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지금 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엊그제 이제 얘기를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사실 난리통에 당내 상당히 좀 미묘한 역학관계에 어떤 디스하모니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있는데 불협화음이 지금 있다. 근데 지금 외화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것만 봐도 대선 기획팀이 꾸려졌는데 12명의 의원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선 기획팀이 출발했는데 추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면면이 재밌는 게 황현선 사무총장이라는 이가 있죠. 네. 그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민정실의 선임행정관이었고 지금 그분이 주도해서 짠 대선 기획팀 의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대선 기획팀의 면면을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무부총장이거든요. 돈 예. 관리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 양반이 진우석이라고 이 양반도 청와대 문정권의 행정관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뭡니까? 핵심 실무자 총괄 간사거든요. 이 사람도 이광철 씨라고 청와대 그 행정관 출신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 청와대 사람들이 다 키를 잡고 있는 대선 기획팀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고. 상당수가 몰랐지 아예 이런 예, 뜬 예. 사실을 대선 기획팀이 떴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김동연과 전해철이 꾸며놓은 지금 경기도청의 내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른바 친문들이 포진해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네. 그거 조금만 제가 명단을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보도한 데가 거의 없어서 제가 계속 하나하나 면면을 그 직제표 보고 찾아봤거든요. 지난해 10월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갑자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부부가. 네. 그거 아마 처음일 걸로 한번 기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방문을 했는데. 처음 있는 예. 일이야. 그게 왜 가능했지? 지난 10월이면은 사실은 뭐 명세균 게이트니 뭐 그 김건희 특검이니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 막 최고조의 갈등 상황이 일었을 때고 근데 김동연 지사를 방문했어. 왜 그랬을까? 자 단순히 김동연이 그 자기 총선 대선
죄송합니다. 지자체 선거 때 도와줬던 친명계 스태프들을 다 몰아내고 전해철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옹립해서 그것 때문에 예의상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졌나?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지적하냐면 네. 현재 비서실장 안정권 씨, 네. 이 사람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신보훈 정책실장, 이 사람은 노통 때지만 하여튼 청와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문재인 때 경제부지사, 전현직 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 하던가 아니면 뭐 그랬던 분들이고 대변인 강민석 씨, 전임 대변인도 다 문재인 행정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무수석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이 양반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조정비서관 하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강권찬 씨 시민참여수석 출신이에요. 문재인 정부에 그 기획경기 수석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뭐 경기연구원 이게 싱크탱크거든요. 경제과학진흥원장, 환경에너지진흥원장 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보좌관, 산업통상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 아예 그냥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지금 경기도청이에요. 네. 그래서 전해철 톱으로 세워서 지금 그 혁신당에 있는 분들이랑 통해 가지고 뭔가 지금 이게 그랜드 플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왜 이 시점에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행사에 그냥 축사하러 가거나 격려하러 간 정도 아닌가요? 근처에 행사가 있다가 예. 들렀다고는 하는데 예. 전임 대통령이 경기도청에 방문한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인가 그래요.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김동연 지사가 노골적으로 반 이재명 행보를 해왔는데 그 와중에 손을 들어준 거죠. 큰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엄청난 덕담을 하고 가셨거든요. 자, 크게 보면 이제 다 통합을 해서 가야 된다는 이제 기본 전제하에 뭐 그런 것은 충분히 이벤트 그리고 뭐 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 경기도에 많이 있으니까 경제 차원에서 갔다라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제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부분은 네. 순서가 일단 잘못됐다. 두 번째 시기도 잘못되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국혁신당 쪽으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 조국혁신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고 하는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정당에서 최종적으로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당의 자기 후보는 우선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자기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낸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 국민을 상대로 모든 후보 다 나와라 라고 해서 범진보 민주 진영의 단일 후보 경선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내부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지금 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비명 쪽에서 받아가지고 야 이거 하자 조국혁신당도 하자고 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조국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라면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여요. 뭐라고 했냐면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조국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이른바 기획단과 원내대표 황현선 아니 예. 황현선 사무총장이고 그리고? 원내대표 그 저 경찰 출신. 예. 네. 아시죠, 여러분? 예, 다, 예. 네. 서로 달라요, 말이. 예. 근데 몇몇 의원들의 주장입니다만 조국 대표는 적어도 내란 척결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처받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자당 독자 후보를 낼 것인가 여부와 같은 사안이라면 당 대의 기구의 가장 맨 위에 있는 전 당원 투표 정도로 결정하는 좋다는 취지로 전했다고
원내대표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기획단 황운하 원내대표는 그렇죠, 그렇게 황운하.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기획단 쪽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획단 쪽에서는 네네. 다르다. 뭐 그거는 이제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12석의 조국혁신당과 170석이 넘는 이제 민주당을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균형감 있게 다뤄야 하는 문제는 좀 별개로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당론으로 어떤 식으로든 후보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건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이제 나와버리고 비명하고 뭔가 결혈같이 하는 것 같다, 반면과 결혈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요. 자, 이게 그러면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이슈가 되어서 야,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논쟁적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예측보다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의제가 커지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당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사를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당원의 동의나 주장과 상관없이 같은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해철 위원장이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고 예. 그리고 역선택의 우려와 반명 연대를 조장할 수 있는 취지에 악용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정도의 당내 그리고 당원들의 생각 그리고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일단 자,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좀 질문을 단순화시켜서 드려보겠습니다.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이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로 50이라고 하는 이 제도 A와 B 제도는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자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건 상식적으로 예. 지금 당원이 500만이고 권리당원이 125만 예. 이상이 되는 예. 정당에서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건 상식이죠. 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로 구태여 국민 상대로 동원해 가지고 장사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렇게 반영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뭐 그 구체적인 뭐 디테일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수 예,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닌 것이고 이것은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250만 그리고 한 번이라도 당비를 냈던 사람이 500만 명이면 전 국민의 50%인데 그중에 성인으로 따지면 15% 이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정한다. 누가 결정해야 하느냐? 단도직입 이런 지하에 당원들이 결정하면 된다. 조국혁신당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선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전당원 투표 당원들이 결정하면 된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당원 주권 정당이고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해서 오히려 대의제 방식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더 관철시키는 것이 정당의 구조여야 한다. 그것이 정당의 선진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우 기자와 함께 왜 오픈 프라이머리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주제 계속 뉴스 나올 때 추적하면서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